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23년도 화공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카톡 오픈 채팅방 단체 카톡에서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블로그 답변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빠르게 그냥 동영상 찍어서 답변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렬 변경 및 공부 패턴 상담 문의드립니다. 상크이자쌤 이전에 소방 기출 회독 관련 상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소방 필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고생하셨네요. 준비하면서 행정법이 정말 안 들어오고 제 노력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렬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엔 직렬 고민 관련해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21년 2월부터 공부를 했고 작년 기준 한국사 60점, 영어는 85, 그리고 법규, 꽈락 이렇게 기억나고 올해 22년 4월 경북 공채 한국사 90, 영어 85, 행법 65, 개론과 법규 각각 50입니다. 개론이 어렵다고 하지만 노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집에서 준비하다가 독서실 다니다가 2달 다니고 또 집에서 하고 또 독서실 가고 3달 안 하고 집에서 다시 하는 수험생활에 1년 하면서 도저히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진짜 스스로한테 미안하고 가족, 여자친구, 친구 주변 사람한테 못할 질 같더라고요. 제가 자가 진단했을 때 쉽게 기분에 휘둘리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그렇죠. 수험기간 오래 되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죠. 쉽게 책을 덮고 슬럼프 아닌 슬럼프로 혼자 비교 의식에 힘들어하고 남을 비교하게 되면 정말 끝도 없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예상 외로 학교생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남을 신경 안 써요. 크게. 본인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남 신경 쓰면 이거 끝도 없습니다. 비교도 계속 끝도 없이 비교하게 되고 그럼 계속 불안해지고 고민되거든요. 남들은 막 지금 진도 이렇게 나가는데 난 이거밖에 못 나가고. 근데 보통 합격생분들은 단순해요. 아무것도 그냥 신경 안 써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모님과 얘기한 결과 1년만 더 하기로 했고 올 초부터 부모님은 기숙학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서 하길 바랬지만 저는 너무 금전적으로 미안해서 계속 싫다, 혼자 할 수 있다 미뤄왔습니다. 1년 더 준비하는 비용이 더 큰 걸. 제가 비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공무원, 경찰, 소방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비용을 물론 무시는 못하죠,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시험의 기간을 우리가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프리패스가 필요해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강사님의 프리패스 필요하다. 그러면 끊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습관이 없어요. 뭐 그럼 관리형 독서실 다니고 싶다. 다니세요. 기존에 관리형 독서실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다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시간 관리, 학습 관리를 받고 싶어서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과외를 본인이 영어 너무 약해요. 그럼 영어 과외를 받는 이제 분들은 이제 영어 과외를 받으면서 피드백도 받고 질의응답 또 계속 수시로 받고 그런 걸 원해서 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패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에 빠르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대학 편입을 준비했었는데 저도 편입학원을 그때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부천에 살았는데 서울까지 다녔어요. 새벽반 아침 7시 반이었 7시 새벽반이었고 그리고 저는 사기권반을 다녔거든요. 한 1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합격을 다행히 했어요. 근데 합격하고 나서 제가 다녔던 그 1년 동안 든 수험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학원에 도움 받았고 그만큼 저는 시행착오를 줄여가지고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부모님한테 죄송할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지금 공부하는 습관이 없어가지고 또 공부를 안 하거나 혹시 뜻하지 않게 수험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비용이 이제 배로 든다는 거죠. 거꾸로 말해서 이 시험은 우리가 빨리 붙으면 붙을수록 유리한 시험이잖아요. 왜냐면 점점 더 잘하시는 수험생들 많이 오실 거고 많은 경쟁자분들이 몰릴 거고 이제 조금씩 인원이 이제
뽑는 인원도 줄어들 거고 거기에 강사님들의 커리는 점점 더 좋아질 거고 그러면 경쟁은 더 치열해요. 그러면 이거는 1년을 빨리 붙어야지 돈을 1,000만 원 단위로 더 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급여를 1년 동안 모은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부모님한테 비용이 좀 드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부모님도 어쨌든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두 눈 딱 감고 도움 받으세요. 그리고 그게 죄송하거나 미안하면 빠르게 합격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갚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뭐 관련 독서실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뭐 영어 과외를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프리패스를 끊는 분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이 시험은 빠르게 붙어야지 시행착오로 하면은 비용은 배로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경북지방에 큰 관련 독서실이 없어서 동성로에 연가 스파르타 상단 문의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금전적으로 다른 학원에 비해 관리평도 좋고 접근성도 좋아 1년만 방 잡고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면서 본인이 뭐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요. 그럼 다시 집에서 공부도 좋고요. 어쨌든 만약에 뭐 관련 독서실에 간다. 그럼 거기 가서 뭐 학습적인 관리나 아니면 뭐 시간 관리, 공부하는 습관,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보시면서 자극도 받고 그런 거 약간 돈 받는다 생각하시면은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 주셨어요. 화공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보도 많이 없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요새 전공 추세가 기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출 반복으로 어림없다고 들었어요. 화공 전공은 했지만 2년이나 됐고 객기로 기출문제 덜컥 주문해서 오늘 집에 왔는데 와우, 기출문제 바로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멘토 선생님께서 봐온 화공직 준비생이나 학교생들 전공 혹시 어떻게 준비하는지 상담할 때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 등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학공직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직 선생님들 계신데 기술직 전공 과목의 문제가 뭐냐면 강사님이 많지가 않아요. 서울에서도 유명한 기술직 전문 학원들 인강 있잖아요. 그럼 학공직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생각했을 때 강사님들이 인강이 많지 않고 강사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재가 일반 이제 주요 직렬의 교재만큼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보통은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 딱 요 정도. 뭐 압축이나 마무리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상황이. 강사님도 많지 않고 커리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적으신 것처럼 기출로만으로 안 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의 본질은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지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5과목을 준비한다 했을 때 내년 준비하는 시험에서 어떤 과목이 어려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자, 기본서에서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요 포인트가 있을 거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출도 아마 구급 공무원 외에도 뭐 기술직, 뭐 자격증 관련 시험에서도 뭐 따올 수도 있고 그런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사님들이 뭐 타직렬이나 다른 시험이나 아니면 자격증이나 그런 시험에서도 이거 공무원에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거는 모의고사에서 문제시켰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교재들이 많지 않고 과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본서는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우선순위 이거라는 거죠. 일단은 중요 포인트 잡는 게 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중요 포인트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기출에서도 나올 거고 또 강사님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서를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기출을 공부하겠죠. 이때 기본서도 같이 보세요. 일단은 중요 포인트 위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9푼 연습으로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연습을 하겠죠. 그럼 중요 포인트 잡는 거예요. 그럼 중요 포인트 어느 정도 딱 잡혔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지역적인 거 넓히면 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강사도 많지 않고
교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강사님의 커리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만약에 여유가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다른 강사님과 모여서 좀 더 늘리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과목은 제가 봤을 때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중요 포인트 충분히 잡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지역적인 거를 넓히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영어 관련 질문인데요. 순서 문제 쉬웠는데 첫 번째 문제 틀리고 단어, 뭐 서브스티션을 부수적인로 착각하고 또 엔드면 등위로 봐야 되는데 해석으로 반대로 찾아가서 엉뚱한 답을 체크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풀이 연습하면서 약점 체크가 제대로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문법 문제 같은 경우도 풀고 나서 옆에서 출제표도 적어보면은 문법에서는 이런 단어에서는 이런 게 심이 나오구나를 알 수 있고, 독해서도 풀고 나서 세 가지 제가 늘 강조했죠. 첫 번째,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문 안에 답의 근거는 있다는 거죠. 뭐 재질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걸 정리하다 보면은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철저하게 독해 노트에다 정리해놓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그래야지 내가 시험장 갔을 때 못 읽는 문장이 최소로 줄어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풀고 나서 독해형 어휘를 정리하고 자투리 시간에 독해형 어휘 노트에 정리한 단어를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또 시험장에 나와서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문법 한 문제 나왔는데 그거 틀려버렸습니다. 이건 앞으로 보완하시면 되세요. 예전에 상담 제시해 주신 내용 해시 체크, 공부, 숙지, 미숙인 것 같고, 자, 9까지 뽑아서 풀었을 때 65점인가 70점 나왔는데 앞으로 지방직으로 돌리면 영어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법 독해 공부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내년을 만약 목표로 하신다면 차근차근 하세요. 일단은 영어는 만약 내년 목표로 한다면 영어 강사에서 시간 많습니다. 영어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은 6개월 이상이면 충분해요. 근데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요. 일단 1단계에서는 수능어휘, 기초어휘 공부하시면서 기초 문법 공부하세요. 이 기초 문법은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보다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수능 어휘는 계속 반복해 주시고 기초 문법은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세요. 이 복습이 한번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구문 독해. 구문 독해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 영어 강사에서 1, 2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3, 4단계보다는요. 왜냐면 이게 돼야지 독해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복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강사님들의 장기간 커리를 그냥 따라가기만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내가 기반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어려운 과정만 넘어갑니다. 남들이 이게 좋다, 강사들이 이게 좋다 하면서 계속 어려운 과정만 넘어가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1, 2단계가.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1, 2단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자, 3단계에서는 이제 수능 어휘 한 3회독 정도 하고 나서 나중에는 공무원 어휘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독해도 문법 이론과 뭐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적용 연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구문 독해는 이해독 한번 해보고 나서 요게 끝나면은 이제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뭐 공문 어휘 외우면서 이제 뭐 생활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보셔도 되고, 문법 이론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 복습하시고, 랜덤 문제는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 풀어도 되는데 저는 영어는 줄이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시행착오 기출 풀면은 거기서도 문법 문제 다 랜덤이잖아요. 그러면 기출 문법 풀면서 랜덤 연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별 독해 푸는 애도 있을 거고, 나중에는 영어 연도별 기출이 중요해요. 영어는 단원별 기출, 유형별 기출이 아니라 영어만 유일하게 시행착오 기출이 중요해요. 연도별 기출. 이게 한 140회 이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반영한.
제가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는 차근차근 하세요. 만약에 내년 목표로 한다면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자, 매번 반복되는 실수지만 또 2달 남은 시험 어떻게 해서든 가능성을 확인하고,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아예 과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가능성 보지 마시고요. 빠르게 내년 목표로 해가지고 단기별로 연습을 하세요. 만약에 가능성 본다고 남은 2달 동안 어설프게 공부했다가 가능성 못 보면은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내년은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빠르게 지금 기본서 들어갈 과목 기본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뭐 기초 때 들어갈 수 있는 과목 기초 때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소방을 준비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사랑 영어는 그래도 좀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 쪽에서는 국어도 중요하고 전공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전공은 아마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방제 시험 끝나고 나와서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소방제 시험 국어 처음 하시잖아요. 그럼 차라리 저는 생각할 때 국어, 한국사, 영어를 좀 먼저 집중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6월달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목표로 일단 요 세 과목 먼저 좀 공부를 하시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제 다사사스법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사사스법에서는 크게 1단계는 기본서 완료, 2단계는 기출을 빠르게 분석해가지고 3회독, 그리고 3단계에서는 우리가 아웃풋 연습으로 문제풀이 3단계를 들어가면서 기출을 4, 5, 6회독 하면서 지역적인 것도 보고 기본서에서 발제독 할 거예요. 일단은 1단계에서 요 세 과목을 좀 빠르게 끝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설프게 6월달 목표, 6월달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뭔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안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자, 왜냐면 과목이 아예 다르니까. 고민이 커서 선생님 찾게 되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영가스포트에서 가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진짜 제가 이렇게 고민 많은 성격인데 이런 공무원 고민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딱 옆에서 같이 끌어주는 멘토 선생님한테 기대할 수가 있을까 해서요.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선생님들 많이 관리하지만 멘탈 관리도 무시 못하거든요. 방향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객지 생활하면 돈이 많이 깨지지만 이런 수험생활 다시 버리고 싶지는 않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도움 필요한 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운 게 아니에요. 끝으로 오늘 너무 길게 장하게 또 제가 뭐라고 선생님 시간을 뺏은 게 아닌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급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도 응원할게요.